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 중 최고의 전기차는 어떤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아우디의 이트론 GT, 테슬라의 모델 X, 기아 자동차의 EV6, GT 등등 많은 전기차가 있지만 저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BMW의 플래그십 i7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기차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고 무게도 가장 무거운 차량을 최고라고 하니 의아하죠. 솔직히 전기차라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최고라고 평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럼 최고라고 감히 평가한 이유에 대해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i7의 가격은 2억 1,870만원의 차량입니다. i7의 디자인은 7시리즈와 거의 동일한데요. 새롭게 풀체인지된 7시리즈는 퍼워디즘이라는 BMW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으로 미래에서 온 듯한 세련됨과 함께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BMW에서 부족했던 고급스러움과 감성적인 부분까지 모두 충족을 시킬 정도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는데, 거기에 촬영 중 구경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단이 아닌 SUV로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와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세부 구성은 BMW 엠블럼에서 퍼져나가는 보닛의 파워돔, 크리스탈처럼 빛이 나는 새로운 주간 주행 등 좋은 야간 시인성을 자랑하는 LED 라이트, 아이코닉 글로우로 포인트를 준 대형 키드닐 그릴, 공기 저항을 생각한 범퍼 하단부와 에어 커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시간차를 두고 크리스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며 웰컴과 굿바이 애니메이션이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작동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럽게 작동하고, 방향 지지등도 일반적인 깜빡임이 아닌 시간차를 두고 깜빡여 정말 마치 보석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며, LED 라이트도 시동을 걸면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강석을 만족시켜주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7시리즈와 X7부터는 레이저 라이트가 아닌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키드닐 그릴은 야간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작동하고 면발광으로 그릴을 감싸고 있어 X6보다도 깔끔하면서 시선을 끄는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약간 멧돼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M 스포츠 패키지의 적용으로 공기 저항을 생각한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에어 커튼도 구멍이 뚫려 있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옆면 디자인은 5390mm의 크기가 실감이 되는데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휴게소에 주차했을 때 주차선을 넘어서는 커다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얇고 길다란 보닛과 적당한 오버행을 보여줘 플래그십의 위용이 느껴지며,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대형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주간 주행도부터 시작하여 후비등을 지나고 도어 아래에도 음각으로 라인을 만들어 차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펜더에는 M 배지가 있고 사이드 미러는 큰 크기를 자랑하며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중 접합 유리는 1열에는 적용이 되어 있으나 2열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오토 도어에 사용되는 각 4개의 USS가 있으며, 도어 손잡이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그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튼들의 재질이 저렴하게 느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토도어는 장애물을 아주 정확히 감지하는 편으로 3박 4일 동안 장애물에 부딪히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나 사람도 인식하여 도어가 열리며, 운전석은 차에 탑승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운전석 도어가 닫힙니다. 다만 오토도어 버튼을 누르더라도 열리기까지 짧으면 1초, 길면 5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도 너무 답답하며, 여기에 탑승할 때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하차를 할 때는 대부분 수동으로 도어를 닫아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 차에서 하차를 할 때 실내에 있는 오토도어 버튼을 누르면서 하차를 하는 게 가장 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대부터는 자동으로 닫히면 좋겠습니다.
그 외 스마트 키로도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다이아 모양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점도 불편함이 있으며 수동으로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모터가 계속 무거운 감도를 유지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하고 모터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페이스리프트 때 개선이 필요해 보였으나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쓰는 브랜드답게 전자식 도어가 장착되었음에도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레버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보는 각도에 따라 무게감도 느껴져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후미등은 크롬이 있으면서 입체감이 느껴지는데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웰컴과 굿바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명발광으로 되어 있어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휠은 앞 265, 40, 21인치, 뒤 295, 35, 21인치의 M 스타스포크 908 M Z 블랙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타이어가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로 구성되어 있는데 BMW의 신의 한 수라고 느껴질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주행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7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BMW의 최신 인테리어에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재질과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손풍구를 안 보이게 만들면서 조절은 모니터가 아닌 물리적인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해 다른 브랜드보다 운전 중에 조절하기 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열은 크리스탈은 거의 보기 힘들고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금 빈약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i7 60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4.9인치 디스플레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M 발광도어 스커프, 파인우드 오크 미러 피니쉬 그레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리노 컴포트 1열 시트, 메리노 라운지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차량에 가까워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최신 BMW 차량과 동일하지만 AR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테마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색도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행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비나 주행거리 같이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간소화가 필요해 보이며 여전히 정보창을 변경할 때 느린 반응과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AR 기능은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땐 주행 중에 차량과 차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였으며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때도 길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표시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야간에 주행할 때 차 안에선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아도 계기판에는 아주 밝게 보여 야간 주행에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좋은 색 재현율과 밝은 화면을 보여주며 테마와 정보를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 아주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시리즈와 i7의 14.9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이 대시보드에서 나옵니다. 그 덕분에 기능을 사용할 때 다른 BMW 차량보다 조금 더 빠른 반응을 보여주며 모니터의 열도 많이 완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좋은 밝기와 화질을 보여줘
영상을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아주 만족스럽고 터치와 센터 콘솔의 다이얼로도 조작이 가능해 정차 중이나 운전 중에도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축키로 지정해 놓는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능을 사용할 때 메뉴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적응이 될 때까지 조금 불편하고 공조기를 사용할 때도 공조기 시스템에서 조작해야 통풍 시트나 송풍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i7에는 충전 중에 일렬에서 아무런 기기 연결 없이 유튜브나 스포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최적화가 덜 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빠른 목적지 검색과 현재 배터리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 도착 후 배터리까지 알려주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보, 과속 카메라나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단속 카메라, 톨게이트,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세부 지도까지 안내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표시해주며 여기에 AR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길이 헷갈리지 않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과 동일한 위치에 운전석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 디스플레이를 보기에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M 스포츠 패키지 전용으로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iX에서 지적했던 버튼의 재질이 개선이 되었으며 버튼 조작감도 조금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적당한 두께와 좋은 가죽 느낌 덕분에 잡는 느낌이 아주 좋고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한정으로 부스트 기능의 패들 시프트가 사용이 가능해 주행보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스트를 사용하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부스트 화면이 뜨면서 10초 동안 빠르게 가속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스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중독이 돼버려 조금만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부스트를 이용해 추월을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기능이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작지만 사용 방법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빛에 반사되거나 야간에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어 고급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눈에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곳, 손이 자주 닿는 곳이나 안 닿는 곳까지 대부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일렬은 크리스탈로 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센터 콘솔의 버튼, 시트 조절 버튼까지 파인우드 그레이 메탈릭 트림과 궁합이 좋아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페달과 도어 스커프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너는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2열에는 크리스탈로 된 재질은 없고 센터 콘솔이나 도어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사용되어 지문과 먼지가 많이 보여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5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웰컨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비상등이나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색과 크리스탈의 궁합이 아주 좋아 어느 색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여 주행 중 실내 어느 곳을 보더라도 감성을 만족시켜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피커는 하얀색으로 색이 고정되어 있고 2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1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게 느껴져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 차에 가까워지면 보석같이 빛나는 라이트 카펫과 도어를 열면 도어 스커프에서 라이트가 점등되어 운전자를 반겨주고 2열은 독서 등의 색 온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감성에 대해 지적받을 일이 없는 BMW인 것 같습니다. 시트는 설명하기 앞서 정말 운전을 아무리 오래 해도 피곤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너무 좋은 시트였습니다. 시트는 메리노 가죽이 사용된 7시리즈 전용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 조절은 도어의 시트 버튼을 누른 뒤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되는 부위는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기 쉬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두께의 쿠션 덕분에 푹신푹신하면서 잔진동을 모두 흡수해주며 몸을 고정하는 능력도 아주 훌륭하여 운전을 8시간 이상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어 아주 만족스러운 시트로 최고급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트였습니다. 2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라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시트 조절은 2열 도어에 있는 LCD에서 가능하지만 반응이 살짝 느리고 애니메이션도 부드럽지 않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 조절되는 부위는 위치 이동, 다리 받침대 위아래, 다리 받침대 연장, 요추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 라운지 시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해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며 카시트 설치 후 성인 2명이 무난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자랑하여 플래그십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1열 시트가 너무 좋다 보니 2열 시트가 좋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창문은 100% 다 열리지만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며 시트의 높이가 1열보다 꽤 높고 시트의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이면서 시트의 모양이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는데 분명히 편하기는 하지만 공중에 떠있는 듯한 시트에 앉는 것이 아닌 걸쳐있는 듯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라운지 시트는 1열 조수석 시트가 이동이 되면서 다리 받침대가 올라오는데 작동되는 시간도 1분 정도 걸려 답답함이 느껴지며 착자감도 글쎄요. 시트 각도가 누워지지 않아 오히려 어정쩡한 시트 포지션이고 머리 받침대 쿠션은 오히려 너무 불편하여 라운지 시트는 없어도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확실히 2열에는 실내 재질, 앰비언트 라이트, 시트 구성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BMW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커버하는 기능이 있죠. 바로 31.3인치의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시어터 스크린은 2열 도어에 있는 LCD로 조절이 가능하며 시어터 스크린을 작동하면 햇빛 가리개와 썬루프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시어터 스크린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터치를 지원하고 인터넷 연결은 eSIM을 구매하거나 차량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 비율은 32:9로 아쉬운 비율을 보여주지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지금 재생 중인 영상을 원하는 비율로 변경이 가능하며 유튜브나 일반적인 영상들은 21:9까지 늘려도 충분히 볼만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앉는 위치에 따라 영상의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면서 모니터의 위치도 물리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USB Type-C 포트와 HDMI 포트가 있어 외부 입력도 가능하여 시어터 스크린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질도 높은 밝기와 좋은 색 재현율을 보여줘 1열의 14.9인치 디스플레이보다도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화면의 깜빡이는 플리커가 없어 영상을 지속적으로 볼 때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터치를 지원하지만 리모컨 기능을 사용해서 스마트 TV처럼 하나하나 다 눌러서 사용해야 하는 점은 어린아이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현재 보시는 영상은 실제 사람이 시어터 스크린을 보는 각도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아주 좋은 화질과 사운드를 자랑하여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도 조금 가깝다는 느낌이 있는데 눈 건강을 위해 최대한 뒤로 밀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i76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마사지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포존 에어 컨디셔너, 소프트 클로징, 1열 무선 충전기, 2열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월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만족스럽지만 컵홀더의 냉장과 옹장 기능이 제외되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40km부터 작동하며 주변에 가로등이 있을 경우 빛의 세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기존 레이저 라이트보다 월등히 밝은 밝기를 보여주지만 차량 높이 차이에 따라 X7보다 소폭 더 어두운 밝기를 보여줍니다. 차량 인식은 아주 빨라 하이빔을 조절하여 앞 차량의 눈부심을 최소화해주지만 LED 조절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BMW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차량 인식은 아주 빠른 편으로 시내에서 사용해도 아주 부드럽게 제동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차간 거리에 따른 아주 부드러운 제동과 가속을 보여줘 그 어느 차량보다도 만족스러운 차량 인식이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는 일반적인 국도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중앙을 유지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코너에 상관없이 대부분 환경에서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완만한 램프는 아주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조금 깊으면서 연속으로 코너가 있는 램프에서는 살짝 중앙을 놓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차선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도 차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다고 판단되면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다가 마지막 꺾이는 코너에서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램프에서는 초반에는 차선을 잡지 못하다가 차선이 일정하게 변하니 바로 차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추가 기능은 자동 차선 변경이 있으며 시속 60km부터 사용이 가능해 일부 시내 도로와 국도,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차선 변경은 아주 편하다고는 못하지만 충분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중에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거나 실선이 있거나 옆에 차량이 지나갈 경우 차선 변경이 중지되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길을 주행할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X7보다도 큰 크기를 자랑하며 기본, 디렉셔널 뷰, 어시스트 뷰, 스포츠, 축소를 선택할 수 있고 주행에 관한 모든 정보, 미디어,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과속 카메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단에 상시 표시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만 지도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여주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i7의 열선 시트는 모든 좌석의 도어와 암레스트 콘솔에 열선이 작동됩니다. 마사지 시트는 많은 종류와 세기,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1열은 다른 차량보다 강한 세기로 마사지를 해줘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지만 2열의 마사지 시트는 1열보다 훨씬 약한 강도를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열을 식히는 쿨러가 있는 것 같지만 1열은 여전히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고 2열은 그나마 충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가 장착되어 각 좌석마다 공조기 온도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기존 차량과 반대로 작동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여 야간에 감성을 만족시켜주며 썬루프가 열리지는 않지만 틸팅 기능은 지원합니다. 그런데 틸팅을 해놓더라도 겉에서는 전혀 틸팅된 모습을 볼 수 없어 신기하였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500리터를 자랑합니다.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여전히 시트 폴딩은 되지 않지만 스키스로는 지원합니다.
그 외 트렁크 왼편에 타이어 리페어 킷, 오른편에 작은 공간, 하단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빛이 없는 야간에도 아주 좋은 화질과 선명도를 자랑하며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달라지는 디테일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화각이 너무 현란하게 움직여 간혹 주차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시야가 아닌 트레일러 모드가 작동할 때가 있어 자동 화각 모드를 끄고 사용하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기종에 따라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계기판에서도 지도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져 볼륨 조절을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 제스처 컨트롤로 하는 게 더 편하였습니다. 오디오는 바워스 & 윌킨스 다이아몬드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튜디오, 콘서트, 온스테이지, 뒷좌석의 공간 음장과 3D 효과, 4D 베이스 강도, 개별 서라운드 강도, 이퀄라이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그 어느 차량보다도 좋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질과 플랫한 음색을 들려줘 듣는 음악에 따라 음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소리를 최대로 키워도 깨지는 소리 하나 없이 모든 음을 하나하나 다 들려줘 정말 황홀하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i76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은 모터 듀얼 전기 모터, 출력 544마력, 75.96 토크, 미션 1단,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후륜 조향, 타이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무게 275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4.7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40km, 복합 전비 3.7km kWh, 최대 주행거리 438km, 총 배터리 용량 105.7km, 완속 충전 속도 1에서 11kW, 고속 충전 속도 195kW, 주행 모드 효율, 퍼스널, 스포츠,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시어터, 디지털 아트, 부스트가 있으며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수동이나 자동으로 차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i7의 데일리성은 주차를 제외한다면 5.3m의 차량이라고는 믿기질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1열에 탑승할 때 1545mm의 전고를 가지고 있어 탑승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으며 탑승 후에는 자동으로 도어를 닫을 수 있어 편하고 2열에 탑승할 때 오토 도어를 사용하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도 1열과 2열 모두 생각보다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여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차를 할 때 후륜 조향이 작동하더라도 5390mm의 길이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어 오래 걸리고 출차를 할 때도 길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어딜 나가더라도 후진을 한번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커다란 크기를 가진 차량인데 이 정도면 좋은 주차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 전폭이 1950mm를 자랑하여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SUV가 아닌 세단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폭으로 천천히 주의하면서 주행해야 범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속에서는 딱 가벼운 감도를 보여줘 주차를 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편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가속력은 악셀 페달의 감도가 아주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고 가속을 할 때도 묵직한 느낌과 함께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 답답한 느낌은 없으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할 때 퍼스널 모드로 주행해도 스티어링 휠에 따라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은 아주 빠르면서도 부드러워 차 크기를 잊게 하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며 유턴은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2.5차선이면 충분하여 5시리즈 수준의 회전 반경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제동을 할 때도 앞차를 계속 인식하고 있어 차간 거리에 따라 회생 제동을 하는데 이 회생 제동이 전혀 거슬리지 않으면서 그 어느 브랜드의 차량보다도, 아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회생 제동을 보여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도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를 세심히 만들어놔 울컥거림 없는 아주 부드럽게 제동이 가능하여 고급차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내에서 주행하는 느낌은 어느 누가 운전하더라도 베테랑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생 제동은 어댑티브 모드에서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데 시내는 물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직접 운전할 때 앞에 차량이 없을 땐 타력 주행으로 계속 주행이 가능하고 앞에 차량이 있을 때는 회생 제동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는데 이 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제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하게 주행이 가능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어댑티브 회생 제동은 다른 브랜드가 꼭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어떨까요?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스티어링 휠에 있는 부스트를 사용하면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10초 동안 전기 모터의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아주 빠른 가속이 가능한데 컴포트의 편안함과 스포츠 주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마약처럼 계속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시리즈의 내연 기관에도 부스트가 있지만 내연 기관의 딜레이로 인해 부스트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면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i7은 부스트를 사용하자마자 달라지는 악셀 페달의 감도와 전기 모터의 반응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 램프를 빠르게 돌아 나가더라도 롤은 발생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초고속 주행 안정성도 전기차 특유의 도로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요철을 넘어도 불안한 점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량의 움직임은 차의 크기를 잊게 할 정도로 너무 경쾌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과연 이 차량이 플래그십 차량이 맞나 싶은 그동안 플래그십 차량의 편견을 깨버린 듯한 초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주행 질감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자면 S클래스와 M3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전방 시야는 좋은 편이며 후방 시야도 좋은 편이지만 시어터 스크린을 사용하거나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후방 시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큰 크기를 가진 만큼 좋은 시야를 보여주지만 라운지 시트를 사용하면 거의 끝 부분만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i7, 60, X 드라이브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제동력이며 대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BMW i7 6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0에서 100km 기록은 4.6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44초, 0에서 200km 기록은 15.4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4.7초보다 빠른 4.63초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이제는 기록보다 무조건 빠른 BMW입니다.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4.92초로 좋은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며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 파일럿 스포츠 4S로 구성되어 단 한 번도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퍼스널 모드로 가속했을 때 0에서 100km 기록은 5.31초, 0에서 200km 기록은 19.08초를 기록하여 주행 모드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퍼스널 모드에서 고급스러웠던 주행 질감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악셀 페달부터 회생 제동, 차량의 움직임까지 날렵하고 경쾌한 주행 질감으로 바뀌는 점은 다른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으로 i7의 진면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장량에 따른 성능은 배터리 10%일 때
0에서 100km 기록은 4.71초, 배터리 5% 이하일 때 0에서 100km 기록은 5.09초를 기록하여 배터리 장량에 따른 성능도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전기 모터의 반응은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믿기질 않는 예전 i4 M50의 리뷰 때와 마찬가지로 고성능 자연흡기 엔진의 차량을 타는 것 같은 전기 모터의 반응 속도와 펀치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거기에 퍼스널 모드에서도 일반 BMW 차량보다 빠른 반응 속도와 강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전기 모터의 성능을 떠나 반응 속도와 재미는 BMW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BMW i7 60 X드라이브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65m, 시간 2.59초가 소요되었습니다. 2750kg을 자랑하는 차량을 제동하는데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연달아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밀린 기록이 38.59m로 1m 이상 늘어지지 않아 아주 좋은 제동 유지력까지 보여주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의 고급스러운 감도와 좋은 제동력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파워트레인 성능이었습니다. 그럼 회생제동 성능은 어떨까요? 시속 100에서 0km까지 회생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122.37m, 시간 8.6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회생제동 성능이 iX50이나 i4 M50보다 약 40% 이상 더 증가되어 회생제동까지도 만족스러운 제동력을 보여주었으며, 시속 40km 이하에서 강제로 최대 회생제동을 사용할 경우에는 멀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i7 60 X드라이브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약 1.5바퀴가 돌아가며 퍼스널 모드에서도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딜레이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빠릿한 회두성을 느낄 수 있는데, 장시간 주행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점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i4 M50도 i7처럼 유격이 없는 회두성을 가지고 있는데, i7과 다르게 장시간 직접 운전하면 엄청 피로한 만큼 급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퍼스널 모드보다 더 빠른 차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데,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면서 롤 억제가 더 좋아져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7시리즈가 아닌 3시리즈를 타는 듯한 날렵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7에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주행 중 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퍼스널 모드로 고속에서 차를 급격하게 움직여도 롤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차량의 거동 역시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선사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퍼스널 모드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스티어링 휠을 갑자기 조작해도 롤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아니 5390mm의 길이와 2750kg의 무게를 가진 차량인데 차량의 움직임이 i4 M50이나 M3 컴피티션보다 더 경쾌하게 움직여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타이어도 한몫했고요. 코너링 성능은 어떨까요? 먼저 X드라이버의 적용으로 상시 사륜으로 주행을 하는데, 코너를 탈출하거나 돌아 나갈 때 안쪽으로 밀어주는 후륜의 느낌과 의도적으로 살짝 후륜을 흘리는 느낌을 전달해 아주 재밌게 주행이 가능한데요. 큰 크기를 가진 차량에 불리한 쇼코너를 연달아 주행할 때 i4 M50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해도 롤이 느껴지지 않아 운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차량의 고동도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너를 탈출하면서 후륜 조향이 작동해도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후륜 특유의 안쪽으로 밀어주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가속이 가능한데, 마치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즉각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 덕분에 아주 빠르고 경쾌하면서 안정적이고 후륜의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게에 불리한 내리막에 9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빠른 속도로 진입해도 롤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시족일관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줘 도대체 내가 지금 i7을 타는 건지 M3를 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경쾌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용속된 쇼코너를 주행할 때 무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제동을 하지 않고
악셀링과 스티어링 휠 조정만 해도 차량의 고동은 너무 안정적이면서 후륜의 경쾌한 코너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도로의 경사가 갑자기 달라지는 곳에서는 차량의 밸런스가 살짝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불안하였지만 운전자가 개입하기 전에 전자장비가 개입하여 빠르게 밸런스를 회복시켜줘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J코너에서는 90도 코너와 마찬가지로 롤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너링 성능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코너로 돌아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i7 60 X 드라이브의 코너링 성능을 정리하자면 엄청난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가졌지만 어느 코너를 만나더라도 롤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후륜 특유의 경쾌함과 상시 사륜 특유의 안정감을 각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차가 다 조절하여 운전 재미와 안정성을 모두 느낄 수 있어 운전자가 자신있게 코너들을 돌아나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와인딩 코스에서 대부분의 차량을 모두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코너링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BMW의 공식 서킷에서도 M240i X드라이브와 동일한 기록을 보여줄 정도로 이 크기와 무게에서 느낄 수 없는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덧붙여 타이어를 스포츠 타이어로 선택한 이유도 이렇게 좋은 주행 성능을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타이어에게는 넌 주행 성능만 생각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기회가 된다면 i7으로 꼭 와인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i7의 MVH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의 승차감은 말도 안 되는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장진동은 느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시트까지 승차감과 궁합이 아주 좋아 이건 타자마자 너무 좋다 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장진동은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노면의 상태를 스티어링 휠에 아주 조금씩 전달하며 요초를 넘을 때도 7시리즈처럼 공중에 떠있는 느낌 없이 빠르게 착지하면서 잔충격을 빠르게 와해시켜 고속도로에서 이보다 좋은 승차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트호를 주행할 때 강한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지만 시트에는 조금씩 전달되면서 간혹 요잉도 있는데 전혀 불쾌할 수준은 아니며 2750kg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갑작스러운 포트호를 밟았는데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줘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의 영향과 2750kg을 지탱하는 단단한 서스펜션 때문에 일반 7시리즈보다 장진동이 조금 더 느껴지지만 시트에서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여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 충격은 조금 전달되지만 장진동은 억제가 아주 잘 되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반지턱은 부드럽기는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지나가고 착지를 할 때 살짝 쿵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1열보다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며 잔진동이 조금씩 더 유입되면서 BMW 특유의 피칭이 전달되는데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후륜 조향이 작동할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시트로 전달되어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BMW 차량 중 가장 좋은 2열 고속도로 승차감이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1열보다 장진동이 적게 느껴지면서 충격도 많이 완화되어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으며 반지턱을 지날 때도 1열보다 더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3, 안 좋은 노면 평균 0.7, 최대 2.2,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1, 포트홀 평균 0.2, 최대 1.9, 2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4, 안 좋은 노면 평균 0.3, 최대 2.2,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2를 기록하여 승차감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1열은 좋은 시트와 궁합이 좋아 어느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좋은 승차감이라고 평할 수 있으며 2열의 승차감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회장님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i7 60 X 드라이브의 정차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으며 주변의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줘 차 안과 밖을 단절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옆에 디젤 엔진을 사용한 트럭이 있어도 창문을 닫고 있으면 거의 들리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80% 이상 감소하며 How long do we have to put up with?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1번 말로 하는 AI 생각은 2번 보이는 AI를 쓰는 1965W의 스피커 출력을 도어가 아주 잘 흡수하여 아주 좋은 도어 방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2dB, 시속 110km에서는 5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도 노면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풍절음도 아주 조금씩 전달되어 2750kg의 무게가 배터리 때문이 아닌 방음에 신경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정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과 주행 거리입니다. 흔한 7kW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 10에서 100%까지 약 15시간이 소요되며, 흔한 100kW 급속 충전으로 배터리 20에서 80%까지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105.7kW로 아주 큰 편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충전소에서는 다소 아쉬운 충전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거리를 말하기에 앞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배터리 소비량과 주행 가는 거리는 0.3km kWh 550km, 22도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1.4km kWh 515km, 28도 공조기를 작동했을 때 2.5km kWh 509km를 기록하여 기존 전기차보다 대기 전력이나 공조기 전력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22도로 설정한 뒤 배터리 96%에서 시속 100km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총 305km를 주행했을 때 주행시간 3시간 30분, 전비 5.5km kWh, 남은 배터리 42%, 주행 가는 거리 232km, 1%당 주행 가는 거리는 5.65km kWh입니다. 에어컨을 22도로 설정한 뒤 배터리 100%에서 시속 110km로 목포에서 서울까지 총 355km를 주행했을 때 주행시간 3시간 47분, 전비 5.0km kWh, 남은 배터리 30%, 주행 가는 거리 153km, 1%당 주행 가는 거리는 5.07km kWh입니다. 두 테스트 모두 편하게 휴게소에서 쉬고 주행했던 결과이며 생각보다 좋은 전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을 끄고 주행한 i4 M50의 주행거리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하여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총 1392km를 시승한 전비는 주행시간 21시간 56분, 전비 4.3km kWh를 기록하여 약 1000km 이상을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였음에도 공식 복합 전비와 거의 비슷한 전비를 기록하여 커다란 크기와 무게를 가졌음에도 좋은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BMW i760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저의 총평은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하면서 시승한 차를 사고 싶다라고 평한 적이 거의 없는데 i7은 돈만 있다면 정말 사고 싶습니다.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과 최첨단의 기능들, 가족과 다닐 때는 고급스러운 주행을 느끼고 혼자 다닐 때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 거기에 아주 저렴한 유지비까지 어느 하나 못할 부분이 없어 팔방미인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기능과 전자장비로 인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은데
다른 플래그십 차량에 적응이 돼버리거나 2열에 자주 탑승을 하는 분들은 2열 시트의 착자감과 단단한 승차감은 좋은 승차감을 자랑하더라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쇼퍼 드리븐 중심의 회장님 차가 아닌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 중간에 중점을 맞춘 플래그십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상 BMW i7, 60,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